네, 마감 스포트 출발하기 전에 오후장 영향을 미친 뉴스들 점검해보는 오후 투자 뉴스 시간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조선주에는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조금 악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알래스카 가스를 사라고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멘트가 나왔는데요.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선박도 팔고 싶고 강관이나 파이프도 팔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알래스카산 가스를 사지 않으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분위기의 멘트를 전했습니다. 참여도 거절도 난처해졌다. 앞으로 국내 조선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에 관련한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고요. 자, 중국 내에 엔비디아 H20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엔비디아의 그 저용량 반도체를 계속 좀 수입을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5월부터 이것까지 제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화장품주에 대한 시선이 계속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드렸었는데 어제는 기초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이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증권이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기관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애경산업은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가운데 11% 급등이고요. 화장품 용기 회사 펌텍코리아가 7%대 오늘 미용기기도 흐름 좋습니다. 클래시스 5% 상승이고요. 이츠한불 5%대 그리고 미국과 올리브영의 손을 잡는다라는 뉴스도 전해드리셨을 겁니다. 실리콘트 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중국의 ODM을 수주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향으로도 조금 더 부각받을 가능성 있다라고 거론되고 있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보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포켓몬 빵을 뜯으면 그 안에 포켓몬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팔잖아요. 그 크보빵은 빵을 뜯으면 야구 선수들이 캐릭터가 그려진 그 스티커를 빱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크보빵을 엄청 많이 이제 야구 팬들이 사고 있는데 이 크보빵의 흥행 덕분에 SPC 삼립의 주가가 바닥에서 크게 급등했습니다. SPC 삼립은 최근 바닥이 4만 원 초반대인데요. 지금은 6만 7천 원,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7만 원대 돌파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0%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 관세의 눈을 피해서 기존 주도 섹터가 떨어지고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소비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오후장에 조선주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공매도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재개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과 방산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타겟이 되기는커녕 지수가 급락할 때 오히려 하방 경직을 단단하게 보여주는 쪽이 바로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기관 순매수가 잡히는 쪽이 HD현대, 미포, 한화 오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기관 순매수 탑10의 러브콜을 받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매도 우려를 씻어내고서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 나올지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슈는 팔로우업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방사청에서 이제 한국방사청에서 방산 미국 기업인 안두릴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이 방산 테크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MOU 소식이 좀 방산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시켜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고요. 오랜만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했습니다. 아이온쿠의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에서 상용화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양자컴은 가장 큰 단점이 상용화가 멀었다라는 것인데 이 상용화가 앞당겨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계속 자극을 받는 모습입니다. ICTK만 오늘은 좀 상승세가 강하고요. 12%대 급등 현재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지럽고요. 내일 관세 발표, 내일 모레는 탄핵 심판 선고까지 앞두고 증시가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기 위해 마감 스포트 시간도 함께 해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부재하죠. 외국인이 매도폭을 좀 늘려가고 있고 지수도 하방 쪽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4월 4일 11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좀 활발한 쪽은 인맥주에 많이 꽂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기회는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두 분과 함께 주제 잡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서궁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로봇주 잡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6시 공시와 함께 유일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로봇주의 펌핑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현재 구간 유일 로보틱스 흐름 보시면 아무래도 대체거래소에서 좀 시가를 높게 띄웠습니다. 8시에 시작을 했을 때 좀 시가를 높게 띄워서 지금 좀 하방 쪽 나타나고 있네요. 시가 대비요. 자, 우리 임순재 대표님. 궁금한 건요. 이 SK온 미국 법인과 콜옵션 계약 소식이 사실상 우리 왕년의 추억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그거를 제외하고 유일 로보틱스와 SK온 미국 법인 어떻게 보면 배터리 아메리카인데 그 내용만 봤을 때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파급력이라고는 보세요? 일단 뭐 SK그룹 내에서 지금 로봇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SK온 이제 미국 법인에서 지금 이제 그 지분을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SK온 미국 공장 내에 지금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많이 깔기 위한 그런 이제 포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뭐 특히 이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 발표 인수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때와는 다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보다는 이제 산업용으로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SK온 미국 법인에서 이제 이 콜옵션에 대한 이제 매수 주체가 되는데 과연 이제 SK온 미국 법인이 돈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SK온이 미국 내에서 현재 대규모 배터리 이제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로봇 기업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마 조금 더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일 로보틱스 일단 그래도 20%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런 가운데 사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 역시 눌림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할 수 있는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건데요. 이성웅 이사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주가가 떠서 시작을 했고 이게 미리 진입을 해놨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이제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주요 주주 같은 경우가 뭐 대기업 단위 구성이 되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추격하기에는 시세가 나고 좀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시세의 고점 같은 경우를 오늘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보시고요. 가격장은 뭐 시세가 났었던 가격대 8만 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억하고 추후에 이제 좀 여기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수반되고 변동성이 줄었을 때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상 82,000원이 전 고점이고요. 그럼 오늘 사실상 쌍봉을 만들게 되는 자리가 되어가는 건지 아니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오늘 자리인지라 여러분 한번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시는 것으로 유일 로보틱스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그렇다면 기회를 잘 노리자라는 판단 하에서 긍정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있는 쪽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체력이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드는데 애경그룹 매각 검토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애경산업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룹 계열사가 제주항공이 있고요. 애경산업이 있고 애경케미칼이 있고 AK플라자가 있는데 AK플라자는 여러분 비상장입니다. 제주항공을 빼고는 사실 그렇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니까 애경그룹의 매각 검토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검토 소식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러면 매물로서의 가치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좀 모이는 쪽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활용 가치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 내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애경그룹 차원에서 보면 일단 애경산업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구조 측면에서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애경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애경그룹의 이제 지금 모회사가 이제 AK홀딩스인데 지금 AK플라자, 그다음에 제주항공에 많은 이제 자금들을 이제 투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 비중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 재무적 리스크가 좀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애경산업을 매각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애경산업을 매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AK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뭐 재무구조니까 개선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경산업에서 보면 약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경산업의 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이제 주가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애경산업이 지금 최근 들어 조금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 자체는 아마 중국 관련된 시장에서의 둔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제 생필품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우려가 지속되는데 과연 누가 비싼 값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만약 뭐 매수하는 주체가 이제 의욕적으로 이런 걸 매수해서 향후에 이제 시장을 좀 더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의 그런 이제 장기 플랜을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대응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일부분 거리두기 얘기해 주셨고, 이성훈 기사님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애경산업 검색해 보니까 이미 작년 말부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는 많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팔려고 하는 주체랑 사가려 하는 주체 같은 경우가 팔려는 쪽이 좀 급하겠죠. 그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가 뭐 성장에 약간의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사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제 가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제 추후에 이 매각이 이루어질 때 지금의 시가총액을 대입해서 조금 높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기억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애경그룹에게도 긍정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흥행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요. 다만 이게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나올 때 주가는 계속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시되 좀 여기에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각 구간에서의 단기 수급적 요인으로 인한 꿈틀거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중립으로 포지션 잡고요. 적극성보다는 일단 바라보기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공통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주제 잡고 얘기합니다. 휴젤이고요. 에스테틱 섹터의 대장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톡필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톡신, 필러, 화장품입니다. 휴젤의 캐시카우가 좀 든든하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시장이 성공하면 여기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지금 신고가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휴젤 정말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뭐 휴젤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톡신 시장 확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주요 그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톡신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이제 메디컬 스파가 최근 들어 이제 체인화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인화가 되면 본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열
체인들에서 그걸 이제 사용을 이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톡신의 이제 주 사용처가 지금은 이제 중장년층이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 밀레니엄 세대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에 덧붙여서 미국 내에 현재 톡신 시장 점유율은 이제 에브비라는 이제 회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60% 넘게 할 만큼 절대적인 이제 수치를 갖고 있는데 계속 에브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에브비 제품군에 대해서 계속 가격 인상이 되면서 이런 시장 점유율이 하락이 되고 있고 이런 하락되는 시장 점유율을 국내 대웅제약이나 휴지엘이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가져오고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톡신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톡신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고민은 괜찮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그죠. 뭐 이게 밸류로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존재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740억, 뭐 47억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용 쪽에서 유사 기업들이 받는 주가 수익 비율을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5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휴젤 주가를 보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기회를 놓고 소비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 이상이 없으면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상황이죠. 가격 조정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성우 이사님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이나 미용기기가 좋다라는 건 뷰티 쪽에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쪽보다는. 이쪽이 좀 덜 시끄럽고 하니까요. 지금 계속 바라보는 전략 가능할까요? 뭐 클래시스나 원텍이라든지 계속 미용기기 쪽 강하고 물론 APR은 약간의 내려옴도 있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부각되는 화장품도 있어서요. 이쪽 섹터에 있어서 비중 확대도 가능한 자리 맞아요, 이번 주? 뭐 이게 주가들이 좀 떠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가격 조정이 뭐 장중에 수반되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진출하는 기업,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신사업적으로 뭐 법인 쪽의 확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봐오던 주가가 강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긍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잘 가고 있는 쪽입니다. 물론 그만큼 힘써주고 있는 다른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왕관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본다면 모두 여지는 있다. 단 지금 너무 지금 안 사면 안 되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눌려 있을 때 예쁘게 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휴젤 봤고요. 자, 이어서 크보빵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SPC 삼립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 먹어봤어요. 임순호 대표님 혹시 드셔보셨나요? 뭐 찾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이게 또 품절인가요? 자, SPC 삼립이 오늘도 두 자릿수대로 완전히 지금 예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이나 그 크보빵 인기 때문인데요. 출시 3일 만에 지금 보니까 100만 봉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포켓몬빵 기록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돌파력을 갖췄다. 그 요건은 갖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생각은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올라간 게 크보빵의 이제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보빵을 보면 지금 3일 동안 이제 100만 개.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포켓몬빵이 나왔을 때 포켓몬빵이 이제 3일 동안에 70만 개니까 그보다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되면서 지금 크보빵 같은 경우는 각 구단마다 마치 전부 다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조그만 그 스티커가 이제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초반에 그 아마 붐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격도 1,900원으로 포켓몬빵 1,500원보다 이제 좀 높은 가격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크보빵이 과연 그럼 100만 개가 팔리면 매출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19억이 됩니다. 그러면 19억 정도 되면 만약 이제 분기에 한 1,000만 개 정도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 19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SPC 삼립 같은 경우 분기 매출액이 지금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천억에서 과연 200억
팔렸다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건 조금 약간은 오버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SPC 3립 자체가 그렇게 주가 밸류가 높지 않다라는 네.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재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1분기의 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쨌든 플러스가 나올 거고 내수 경기 악화에도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는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게 아니냐가 주가 상승의 근거는 되거든요. 그럼 이미 많이 반영시킨 자리라고 보세요, 이성훈 이사님? 놓쳤네요. 놓쳤다. 놓친 거죠. 아쉽죠. 내일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땐 좀 빠르게 캐치해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느렸네요. 아, 진짜요? 네, 느렸어요. 이거를 모르셨군요. 좀 바쁘다 보니까 네네네. 좀 늦게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 추격하고 싶은데 네. 보내줘야죠. 좀 늦은 거다 보니까 지지 가격은 한 62,000원권에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매매에 대한 플레이는 지지 가격 왔을 때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일단은 보내줘야 한다. 오늘 이렇게까지 두 자릿수 떼고 나와버리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지지라인을 잘 지켜가는지 62,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챙겨보시면서요. 추세를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잡고 이야기할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자사주 소각도 안 통하네 라고 적혀져 있어요. 5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근데 셀트리온은 늘 이래왔어요. 임 대표님. 그냥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가 되어버린 건가요? 주주 확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네. 주총에서도 주식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현금 배당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때 특히 이제 3월 달에 이제 취득한 자사주들을 이제 또 500억도 소각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이제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외적인 영향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이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미국 내에서 바이오 제품의 생산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히 이제 국내의 이제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 현재 미국 내의 의약품에, 이런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공장 자체를 미국에 건설한다라는 것도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바이넥스나 그다음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한테 특허 분쟁에 대한 그런 소송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특허가 종료가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특허를 갖고 있었던 빅파마 입장에서 시장 사수를 위해서 일단은 특허 분쟁을 좀 남발한다라는 좀 측면이 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때 영업 이익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이런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참 우리에게 추억이 그냥 박스예요. 네네. 이성우 이사님, 셀트리온 관점 한번 도와주세요. 사실 실적 얘기 나오는 바이오 할 때마다 거론되는 종목이 삼바와 셀트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냥 우리의 관심권에서 잠시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약 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안고 커나가다 네. 보니까 더 큰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이 실적이 나오는 시밀러 같은 경우는 딱 실적만큼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해도 주가가 답보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158,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박스권 플레이의 대응 부분을 열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라고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스를 활용한 셀트리온 전략을 언급 주셨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동네에서요, ABL 바이오가 오늘 좀 이슈가 많았었던 것 같아서요. 임 대표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중항체 담도암 쪽이죠. 사실 그 기술 수출한 미국 쪽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세론인 건가요? 임 대표님, ABL 바이오는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 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네네.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 확정돼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는 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원체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거에 따라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의 심리가 그렇게 활짝 만개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오늘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주제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중립으로 정리하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쪽도 약간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쪽이기는 한데 임순재 대표님, 에코프로 BM 현재 구간 글쎄요.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저가임에도 공매도를 논해야 하는 자리가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면 현재 구간 대응은요? 일단 지금 공매도를 하는 게 그동안 주가가 높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네네. 공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PER이 얼마만큼 높으냐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PER은 여전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새롭게 어떤 뭐 관련돼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아직까지도 받기는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는 좀 더 실적이 나온 이후까지 좀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적.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얘기들,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뭐 어디 수주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수주 관련된 이슈도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은 2026년 이후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된 걸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그럼 적정 주가일 수 있다라는 걸까요? 일단은 그 부분 좀 궁금해지고 확실히 오늘 IM증권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하향했지 않았습니까? 9만 원까지로. 그렇죠. 9만 원이 그러면 의미 있는 주가로 우리는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9만 원이 기존의 시작 가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당시에는 실적이 그래도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는 나왔죠. 소재가 이제 판매가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앞단일 수요가 없다 보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중반은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실적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목표가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니 다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올해가 아니에요. 2026년이 훨씬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을 때 종목이 접근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모두 2026년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요. 이번 연도도 울퉁불퉁한 경로가 조금은 예상이 되네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터널을 또 잘 이겨내 봐야겠습니다. 두 정의 의견으로 지금은 거리두기 정리하고요. 자, 이쪽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니드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방산 쪽이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유럽 쪽에서도 재무장기조 나오고 있고 방사청장의 열리라는 모습들 뉴스로 여러분 잘 보고 계시기도 할 거고 또 계속해서 이쪽이 그나마 주도로서의 힘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데요. 오히려 휴니드 같은 쪽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노리기에는 어떨까에 대한 전략 좀 점검받고 싶습니다. 휴니드가 움직이기 있었던 그 처음 거래를 세웠었던 이유가 사실 보잉 이슈가 컸었죠. 네, 그렇죠. 예,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휴니드가 뭐 2대 주주가 보잉이기 예, 예. 때문에 뭐 보잉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보잉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의 이제 납품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보잉에서 수주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지금 뭐 2030년대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될 걸로 보여지면 뭐 휴니드 입장에서도 보면 관련된 매출은 상당 부분 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뭐 대주주 관련된 이슈보다는 아마 업황에 대한 부분을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이런 항공기 관련돼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의 개선세는 좀 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이제 지상무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렇죠. 현대 로템 같이 이제 지상무기 쪽으로 아마 향후에 이제 수주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좀 눌림시 계속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쪽, 방산 여전히 기회가 살아 있다라는 쪽으로 언급받고요. 오히려 대형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휴니드만큼은 오늘 대형주가 쉴 때 올라서 자꾸 이렇게 박자를 좀 달리 가져가는 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주변 종목을 보는 시기는 만약에 방산 같은 경우가 되게 각광을 받을 때, 네네. 막 신고가가 날 때, 올라갈 때.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인데 조금은 뭐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들이 더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핵심주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뭐 주변주 같은 경우는 굳이 택해서 뭐 사서 고생하기보다는 핵심주를 택해서 조금은 뭐 고생을 덜면서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굳이 하고 싶으면 지지 가격이 한 8,200원대다 보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두 분 의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주 하세요 라는 의견으로 방산주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립 의견으로 휴니드에는 주셨지만요. 큰 종목에 있어서는 지상방산 쪽 모멘텀 품은 쪽에 있어서 이제 2차 수주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계약 임박 소식들 이쪽에서 힌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마감 스퍼트 달려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